자, 솔리드웍스에서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파트 파일 1, 2 요거를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아이고 메모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알았어. 자, 그냥 이거 무시하고 할게요. 자, 어셈블리 템플릿으로 확인을 한번 합니다. 새 파일 할 때 어셈블리로 얘를 열게요. 자, 요게 열렸으면은 그동안은 어셈블리 시작에서 우리는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1번 부품, 그라운드 부품을 먼저 꺼내는 게 필요해요. 자, 뭡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작업해 놓으신 EX02라는 요 폴더 안에 EX02_01 요거를 찾아보기 해가지고 얘부터 먼저 열 거예요. 열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번을 클릭하고 열기 버튼 눌러요. 이렇게 얘가 열렸나요? 클릭하지 마세요. 제가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다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등각보기 누를게요. 컨트롤 7. 자, 마우스 휠만 누르세요. 왼 버튼 클릭하지 마시고 휠 눌러서 살짝 이렇게 틀었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7.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거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축 돌리기를 지난번에 살짝 하려고 했는데 축 방향으로 돌리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헷갈려서 아마 제가 여기서 정지를 아마 했을 거예요. 등각보기 상황이라면 정면 평면이 어딜까? 여기가 정면 평면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측면 평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요게 우측면 평면. 그리고 윗면 평면의 경우는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윗면 평면일 거예요. 등각으로 일부러 놔두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정면 평면에 얘를 맞춰서 정렬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 있다면 월드 좌표계 월드 UCS에서 X축 방향이 요거죠. 이 형상이 정면 평면에 맞춰서 기울어지려면 X방향으로 90도 돌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돌려봤어요? X방향으로 90도 요거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요렇게 돌아버리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어머 이거 잘 안 보이면은 또 딴 거 하느라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다시 켜져요. 상황별 도구 모음 회전 표시 요게 잘 안 보여진다 그러면은 요거 체크박스를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켜기 하고 한 다음에 화면을 마우스 휠을 흔들어 보면 요게 다시 떠요. 이때 나는 X방향으로 돌렸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X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예요. 자, 혹시 모르니까 X방향 더 눌러보시고 요렇게가 처음 된 상태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정면평면인 난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 그 상황으로 여기 임의의 지점을 클릭할게요.
클릭했나요? 그러면 나는 얘처럼 이거 뭡니까? 시계 방향 회전 요게 맞나? 한 번 더. 이거야. 또 더 돌려야겠다. 그냥 이걸로 이야기할게요. 정면 평면을 이렇게 아래다 놔두고 1번 부품이 요래 놓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어셈블리에서 정면 평면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거는 됐고, 어차피 큐라에서 또는 슬라에서에서 회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시험장에서 혹시 조트록스 걸리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조트록스라는 프린터 걸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걸린다면은 이거를 돌리는 거를 해볼게요. 자, 어셈블리 상황에서 이 파트 이름 앞에 보니까 얘가 괄호해 놓고 F라는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유롭게 움직이기로 얘를 바꿀 수가 있나요? 자유롭게 움직이기로 바꿀게요. 그러면 F라는 글씨가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어요. 그죠? F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메이트라는 도구를 쓸 텐데 여기서 메이트라는 기능은 부품을 실제 조립한다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먼저 이 메이트는 우리가 단축키를 등록했지만 어셈블리 도구 중에 메이트라는 이 클립처럼 생긴 아이콘 요거 눌러도 돼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정면에 맞춰서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에 맞춰서 이 EX02 언더바 01 요 부품에 바닥에 깔린 면 요거 윗면 보이시나요? 파트의 윗면. 자, 먼저는 어셈블리의 정면을 선택했고 이번에 파트의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파트 디자인 트리에서도 윗면을 요거 선택해주면 파트의 바닥면을 선택하면 그 어셈블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면이잖아요. 내 파트는 요렇게 서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돌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요 바닥에 있는 이거 들 수도 없네. 여기가 바닥면이죠. 여기가 바닥면이죠. 윗면이죠. 요거를 같이 선택해 주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은 파트의 윗면을 딱 클릭해 봐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상황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거 어셈블리의 정면하고 부품의 윗면하고 맞췄더니 나는 이쪽으로 좀 정렬 하고 싶은데 부품이 이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럴 때는 메이트 맞춤 뒤집기 여기 밑에 있는 버튼들 요거 이용해도 되고 얘를 눌러도 돼요. 자, 요렇게 해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각도를 이용해서 조절하려고 고생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메이트 맞춤 뒤집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 바로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맞춰 놓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셈블리 윗면이 이렇게 있는 애죠. 어셈블리 윗면 두 번째로 어셈블리의 윗면을 볼게요. 윗면 요거 눌러놓고 파트 디자인 트리에서도 보니까 파트의 정면하고 요게 방향성이 정렬되면 되겠죠. 일치로
일치로 정렬되면 딱이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메이트 맞춤 뒤집기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뭡니까? 방금 메이트 맞춘 거는 확인 버튼 누르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죠? 확인 버튼 눌렀어요? 그 다음 단계 또 할 수 있죠. 어셈블리에서 정면 평면 기준으로 먼저 맞추고 윗면 평면 기준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우측면 평면,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 기준으로 부품을 마저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X, Y, Z 세 방향으로 얘네가 고정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 파트는 어딜까요? 똑같아요. 네. 파트의 우측면 평면 똑같이 이거 방향이 정렬돼 있죠. 파트의 우측면 평면. 자, 이렇게 살짝 가서 붙었어요. 여기에서 얘를 확인. 자, 요렇게 할 때 뭐만 바뀌어진 겁니까? 어셈블리의 정면하고 그 파트의 윗면하고였던가? 그 다음에 어셈블리의 윗면하고 파트의 정면하고 요렇게 두 개가 서로 짝꿍으로 해서 면을 조절했죠. 자, 그렇게 해서 XY 평면 여기에 1번 부품이 놓이게 우리가 조절한 거예요. 이거 할 때 어셈블리 기준으로 세 면에 대해서 파트의 면의 방향성들을 평면 맞춤을 이용해서 조절한 거예요. 면과 면 맞춤, 면과 면 일치로.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으면 요거 확인하고 종료했어요. 확인하고 종료했고요. 좀 전에는 파트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 파트를 클릭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선택한 부품은 완전 정의된 상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요것은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어셈블리의 면들에 대해서 파트의 면들을 다 조합해 놨기 때문에 일치라는 걸로 붙여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정이 된 거예요. X, Y, Z 세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앞으로 요런 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라운드 부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라운드. 이 땅이라는 이야기죠. 땅. 한글로 이야기하면 땅. 즉 바닥면에 붙는 부품을 우리도 그 지면에다가 뭔가 물건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 허공에 물건 놓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을 이렇게 보고서 여기에다가 부품을 정렬한 거예요. 이렇게 정렬한 거예요. 요 작업을 지금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라운드 부품이 이제 정렬이 됐으니까 뭡니까? 새 부품을 삽입할 때 부품 삽입 요거 눌러줘야 되겠죠? 2번 부품 이제 열어야겠네요. 2번 부품 요거 딱 눌러가지고 2번 부품 EX02 언더바 02 요 부품이에요. 솔리드웍스 파트 도큐먼트 요거를 역시 열게요. 동현씨 잘 찾았어요? 네. 어셈블리 아니죠? 네. 그래요. 자, 얘를 열었더니 이 부품은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서부터는 얘를 가지고 적극 돌리는 거를 할게요. 그라운드 부품이 고정이 돼서 정렬이 돼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맞춰야 되겠죠. 자, 얘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될까요? Y축 방향으로 90도 돌려볼게요. 자, Y축 방향으로 90도 돌려볼게요. 이거 요쪽으로 한번 돌리니까 Y방향이 참 아니었구나. 일단 Y방향은 이렇게 한번 클릭했죠.
어차피 이것도 돌리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다른 축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X방향. X방향으로 또 한번 돌려봅시다. 아이고, 또 사라졌다. 아, 이거. 자, 이거 했더니 또, 일단 X방향으로 돌리고, 어디 갔노? X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아마 여러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렸나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해놓는 게 뭐예요? 요 원통 영상이 우리는 여기 안에 낑겨져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요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적극 회전하기를 한번 한 거예요. 자, 요게 사라지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맨 밑에 있는 상황별 도구 모음 회전 표시 요거 껐다 켰다 다시 하면은 요거 켜진다는 거예요. 아, 제 거 또 그러네. 자, 요 상황에서 먼저 요렇게 돌렸고 요렇게 돌린 상황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그냥 클릭해 놓을게요. 마우스 왼 버튼으로 클릭. 됐나요? 자, 이번에는 바로 메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메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자, 앞전에는 이 그라운드 부품을 어셈블리의 평면들에 맞추는 걸 했죠.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달라요. 그라운드 부품이 정렬됐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를 갖다 붙일 거예요. 2번 부품을 1번 부품에다 맞춰서 붙이는 거 할 거예요. 자, 디자인 트리를 열었는데 저는 요거 만들 때 원점을 가운데로 놔뒀고 얘도 원점을 가운데로 놔뒀단 말이에요. 요렇게 있는 평면이 뭘까요? 파트 1번에서 정면이죠? 찾으셨죠? EX02 언더바 01의 정면 찾으셨죠? 클릭. 자, 2번 부품에서도 디자인 트리가 요거 가려져서 좀 안 보이는데 요렇게 마저 열어가지고 2번 부품 EX02의 언더바 02 요거에서도 어느 걸까? 우측면이네. 서로 면의 방향이 똑같아요? 네. 우측면 클릭해 주세요. 가서 정렬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 조절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원통 영상이 여기 구멍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물건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통면이 있죠, 이게. 원통면이죠, 이게. 얘도 원통면이죠. 그죠? 원통면으로 두 개를 클릭할게요. 컨트롤 키 이럴 때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원통면 클릭하고 이렇게 갔어요. 되셨어요? 쌤, 이거 겹치고 있네요. 일단 알아요. 저도 이건 알아요. 겹치고 있는 거 알아요. 확인 잠깐 눌러 놓을게요. 메이트 추가. 그러면 스크롤 내리면 이 그라운드 부품의 면하고 두 번째 부품의 면하고 일치시켜 놓았던 게 요 밑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동심 구석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우리는 얘가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요 위치가 사실은 안 좋다는 거예요. 요 위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 요거를 삭제 한번 해볼게요. 삭제하셨나요? 자, 그러고 아까 요거를 좀 같이 보면은 좋았겠는데 요거로 이야기를 합시다. 1번 부품 우리가 만들 때 여기 필렛 줬죠? 여기도 알고 보면은 여기
각진 모서리에 대해서 센터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통 형상이 여기 정렬되는 걸로 생각하면 좋겠죠. 자, 여기 한번 클릭하고요. 이 원통 형상 2번 부품에 원통 형상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러면 얘네들이 간섭은 안 일어났죠. 이쪽에서 멀리 왔죠, 이게. 그죠? 쌤, 진호씨 거 내가 봐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바꿔요? 아, 그때는 요거 안 보여서 그랬어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거 동심 떴죠? 확인. 자, 일단 요거에서 메이트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건데, 메이트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텐데, 여기서 확인 누르고 한번 잠깐 볼게요. 확인 누르고. 자, 얘에서 확인 누른 상태에서 이 면을 클릭했어요. 클릭한 상태에서 이거 샥샥 이렇게 돌리는 거 가능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날카로운 부분보다 이게, 아이고, 날카로운 부분도 하고 부딪히지는 않죠? 그죠? 요렇게 돼 있는데 나는 지금 요거에서 단면 보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단면 보기 요거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생겼을 때 이 방향으로 좀 당겨 올려 볼게요. 지금 현재 제 거는 정면을 가지고서 단면 보기 하는 중인데요. 요렇게 이 방향에서 이거 클릭해서 올라오면은 원통 형상하고 1번 부품하고 2번 부품의 원통 형상하고 붙지 않아요. 그죠? 붙지 않는 거 확인되셨나요? 이렇게 단면 보기 클릭해서 움직이면서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단면 보기 확인 누르지 마시고 그냥 ESC 눌러서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 이렇게 바닥 놔두고 여기에 옆에 조금 서포트 생기는 게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작동부에는 서포트 아예 안 생기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여기가 작동부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 그죠? 자, 그러면 메이트 하나 더 한다고 했는데 자, 요 면 있죠, 요거. 2번 부품에 요 면 있죠. 클릭하면 보이시나요? 2번 부품에 요 면. 찾으셨어요? 요 면. 하고 1번 부품에 여기 면 있죠. 숫자 쓴 면. 요거하고 두 면을 평면과 평면이잖아요. 서로 평행으로 맞출게요. 평행으로. 자, 그러면 평행 구속이라는 거 요거 뜨죠? 요렇게 평행. 오케이. 확인.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요거 3D 프린터 필기 시험에서 우리가 필기로 정리할 때 2D 스케치에서는 구속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붙이는 것들은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또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네요. 어쨌든 필기 때도 이렇게 제약 조건으로 붙인다. 부품과 부품을 제약 조건으로 면과 면일 때 또는 면과 점일 때, 면과 선일 때 그런 것들을 맞춘다. 그런 옵션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 주로 한 거는 면과 면으로 주로 갔어요. 면과 면으로 갔고 컨트롤 7 등각보기 이렇게 놓으시면 얘가 이렇게 정렬이 됐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저장합시다. 요 어셈블리를 제가 저장을 안 했는데 저는 이거 저장 안 했는데 웍스의 어셈블리 파일로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거 비번호 EX02로 가기로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03으로 어셈블리 파일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어셈블리는 03이죠? 자, 그러면 요걸로 저장. 어셈블리 저장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메이트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쌤 이거 메이트 안 됐어요 하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어디를 보던가요? 파트 요거 열고 파트마다 메이트 위치가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훑어보고도 하죠. 또는 제일 밑에 메이트라는 창이 있어서 요거 누르면은 화살표 누르면 어셈블리에서 모든 부품에 메이트 관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메이트 관계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로 보면은 사실 뭐가 뭔지 잘 알기 힘들죠. 그런가요?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품의 디자인 트리를 열고 저는 EX02_01 첫 번째 부품의 디자인 트리를 열고 그거에 메이트 위치라는 거 있죠. 요거를 열어봐요. 그럼 첫 번째 부품이 일치됐는데 어셈블리의 정면하고 이게 일치가 됐구나. 그리고 어셈블리의 윗면하고 얘가 일치가 됐구나. 파트의 요면이 어셈블리의 우측면하고 일치가 됐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하셨는지 제가 확인하고 다녀요. 또 그 밑에 3개가 있는데 요 3개는 뭐하고 메이트인가요? 2번 부품하고 메이트죠. 2번 부품하고 메이트예요. EX_02라는 부품하고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일치한 것이다. 또 동심이 있는데 EX02라는 부품에 EX02, 즉 2번 부품의 원통 형상하고 이렇게 동심이 된 것이다. 그리고 2번 부품의 면하고 1번 부품의 면이 서로 평행으로 맞춰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해놓으신 거 확인할 때 이런 게 맞는지 틀리는지 고쳐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쌤 나는 왜 이렇게 탄젠트가 많아요? 탄젠트 조건을 막 넣어도 그냥 뭐 계속 추가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어셈블리의 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EX02_03으로 이 어셈블리 파일도 저장을 하셨을 텐데 얘를 STL로 역시 저장해야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갑시다. 자, STL로 맞추는데 STL 확장자로 어셈블리를 STL 확장자로 넘길 때는 번호가 비번호 다음에 뭐로 바뀌어야 돼요? 04. 그래요. EX_04로 비번호를 바꿔주시고 비번호 02 해놓고 부품명을 파일명을 04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STL 저장하는데 웍스에서는 옵션 눌러가지고 얘네들 조절하는 거 요거 정도 신경 쓰고 어셈블리 파일 이거 저장할 때 시험장에서 요건 꼭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웍스로 시험 본다면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이게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로 STL 파일 저장합니다. 확인. 자, 큐라에서 열어볼까요? 큐라 껐구나 또. 큐라를 열었습니다. 자,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볼게요. EX02 폴더에 넣어놨겠죠?
ex02_04 stl 열기 합니다.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대로 정렬이 되나 봅시다. 그죠? 어셈블리의 정면으로 정렬이 되나? 됐어요? 네, 축하합니다. 박수. 야, 신난다. 자, 이거도 숫자가 비번호 새겨놓은 게 제대로 출력이 될지 안 될지 봐야 되는 거는 레이어스 보기 한번 해야 되겠죠? 레이어스 보기 요거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아, 제 거는 뭐 26분밖에 안 걸리네요. 26분. 자, 요 정도로 정렬해 놓고 숫자가 잘 보이게. 자, 포인트 한번 눌러 놓고 뭐 깨지는 거는 없어 보이네요. 연결부도 뭐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하나 있네요.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냐면요. 아, 여기 16번 슬라이드에서 2번 부품에 가로지르고 있는 축을 만들기 시작하죠. 축을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서포트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세로로 돼 있어요. 출력하려고 하는 애도 세로 방향으로 돼 있어요. 운 나쁘면 여기 서로 안 붙을 수가 있겠네요. 서포트가 밑에서 받치지는 건 못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포트가 이렇게 되면서 출력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평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레이어 보기에서 확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노말 보기를 잠깐 바꿔볼게요. 노말 보기에서 서포트가 생성되는 방향은 내가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 이거는 큐라라는 슬라이서의 한계점이긴 한데, 자, 얘를 클릭해가지고, 오브젝트 클릭해가지고, 로테이트를 한번 할게요. 로테이트를 한번 하는데, 빨간 서클 이거 보이죠? 빨간 서클 요거 보이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90도 돌릴게요. 위에서 쳐다보고 빨간 서클 클릭해서 90도 돌릴게요. 돌렸나요? 자, 그러면 레이어 보기 다시 보세요. 자, 요거 서포트가 파란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서포트가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죠? 그리고 2번 부품의 형상을 가로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서로 교차가 되고 있나요? 서포트하고 교차된다는 의미 이해되셨죠? 자, 서포트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노말 보기에서 오브젝트 자체를 회전시킨다. 회전시켜서 서포트에 생성되는 방향을 조절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서포트하고 교차하기 때문에 요거 만드는데 그런데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 33번 레이어에서 34번 레이어 갈 때 여기 뚜껑이 조금 교차되는 형상은 좀 불편하죠. 교차되는 게 좀 불편하죠. 왜? 서포트는 이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데 오브젝트 만드는 거는 이 길이 방향으로 또 덮고 있단 말이죠. 뭐 이 정도는 걸쳐지겠다. 그냥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 정도는 걸쳐질 것이다.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걸치면서 뚜껑을 덮는 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쌤, 얘를 이렇게 뚜껑 덮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는 뚜껑 덮는 구간이 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15번에서 16번 레이어 갈 때 여기는 원통 형상 이거 4파이였나요? 5파이였나요? 직경이 되게 작았어요. 그죠? 요 원통이 작았어요. 요거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서포트를 돌린 거예요. 요 때는. 자, 그러면서 쭉 보면은 그 숫자 새겨지는 거는 정상적으로 여기 잘 보이죠? 여기 숫자 새기는 거는 요 정도면 글씨 생기는 거 문제 없겠다 확인되시죠? 그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27분짜리로 요거는 확인이 됩니다. 27분짜리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중간 타임아웃을 45도로 돌리면 되네요.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노말 보기에서 요거 돌릴 때 저는 아까 90도 돌렸잖아요. 네. 나는 45도 돌릴래.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것도 서포트를 만드는 요령이에요. 좋아요. 그 아이디어도 좋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예제 요거를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와 메이트로 부품 조립하는 것, 그리고 큐라에서 정렬된 대로 보기 방향 서포트 설정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것 해봤어요.